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백팩킬러의 울프 크릭. 영화 울프 크릭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울프 크릭은 호주의 지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운석이 떨어진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막 여행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영화 울프 크릭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호주를 여행하는 3명의 젊은이가 울프 크릭을 구경하고 차로 돌아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고 때마침 나타난 인상 좋은 농부의 도움을 받고 농부의 집에서 묵게 되는데 이 농부가 바로 연쇄 살인마라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1990년대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지역에서 실제로 발생한 내용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당시 19세에서 22세 젊은이들 7명이 실종되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이 배낭여행자들이라서 백팩킬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살인마의 이름은 이반 로버트 마크로 밀랏. 1944년 12월 27일에 태어났으며 1989년에서 1993년 사이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행객을 납치하여 고문하고 사격 연습용 타깃으로 쓰거나 목을 자르기도 하는 등 심각한 성도착증의 정신 이상자였다고 하네요. 1994년 5월 22일 그가 검거되고 그의 집을 수색해보니 수많은 배낭여행자들의 물건이 발견되었는데 7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처 숲인 벨랑글로 주유림에서 거의 모든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 시체를 본 법의학 연구팀은 7구의 시체 모두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머리가 없는 시체도 있었고 팔은 몸 뒤로 결박된 채였고 몸통에서 20회에서 30회 이상으로 칼에 찔린 모습이 있다는 점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이 잔혹한 살인마에게 납치될 뻔하다가 도망쳐서 겨우 살아난 파울이라는 남자의 증언을 토대로 이반 밀랏을 잡을 수 있었고 히치하이킹을 해서 이반 밀랏의 차에 탔을 때 이반 밀랏이 파울에게 실제로 4가지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언제 돌아가느냐? 호주에 온 걸 또 누가 알고 있느냐? 직업은 무엇이냐? 질문들을 들었을 때 무언가 석연치 않게 느껴지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텐데요. 특히 호주에 온 걸 또 누가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가장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반 밀랏이라는 연쇄살인마를 소재로 한 이 영화도 상당히 잔인하다고 합니다. 그 잔인함을 모두 영화에 담은 것은 아닐 테지만 거듭 심의에 거쳐 개봉이 미뤄졌으며 결국엔 미성년자 관람 불가를 달고 개봉했다고 하는군요. 그 잔인함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하시겠습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영화이지만 이 영화의 오프닝 자막이 이러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호주에선 해마다 3만 명의 실종 신고가 잇따른다. 그 중에 90%는 한 달 내에 발견되지만 많은 수는 영원히 사라지기도 한다. 아무도 모르는 곳, 그리고 처음 가보는 땅에서의 죽음. 막연한 두려움이 느껴지면서도 공포심에 마음 놓고 떠날 수도 없게 만드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동안 많은 여행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반 밀랏. 이반 밀랏은 수감 중인 와중에도 얌전하지 않은 문제가 많은 수감자라고 합니다. 2009년 1월 26일 감옥에서 이반 밀랏은 플라스틱 칼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사가 말하길 수술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반 밀랏의 차이는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2001년 그는 면도날, 스테이플 등의 금속 물체를 삼켰던 적도 있었고
2011년 단식 투쟁으로 인해 25kg이 빠졌다고 합니다.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이반 밀랏. 그는 현재 종신형으로 아직도 복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문의 저주인 것인지 이반 밀랏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조카 아들인 매튜 밀랏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시드니 남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바고 출신인 매튜 밀랏은 지난 2010년 11월 20일 17번째 생일을 맞은 친구 데이빗 오크터로니에게 맥주와 마리화나를 하자고 꿰어낸 뒤 다른 두 친구들과 함께 밤중의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뉴사우스 웨일즈 남서부 멜랑글로 주이름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입니다. 한편 주이름에 도착한 후 매튜 밀랏은 동갑 친구 데이빗에게 쌍날 도끼로 고문과 고통을 주며 살해했는데 매튜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스릴 살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매튜 밀랏은 데이빗에게 왜 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냐며 다그치며 도끼를 휘둘렀고 데이빗은 맹세코 그런 적이 없다며 애걸하며 죽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슈스 판사는 데이빗은 생애의 마지막 10분 동안 이미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밀랏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면서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코언 클레이는 직접 도끼를 휘두르진 않았지만 장기 32년, 단기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살인을 공모하고 데이빗에게 밀랏이 기다리고 있던 그의 차 트렁크 쪽으로 가라고 말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살인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또 다른 친구에겐 말리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밀랏이 범행 다음 날 후에는커녕 자기 행동을 자랑하는가 하면 몇 개월 뒤엔 소름 끼치는 시를 써서 미화하려고 했다면서 마치 살인을 자축하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습니다. 8일 선고 공판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포악한 범죄라고 결정되어 장기 43년, 단기 3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소 30년형은 미성년자에게는 호주에서 30여 년 동안 없었던 최장기형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 그 살인을 자신들의 쾌락을 목적으로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